베이징의 겨울은 유난히도 차갑고 무겁습니다. 자금성의 붉은 벽 사이로 흐르는 공기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거대한 폭풍이 소리 없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4일 중국 정치의 심장부인 인민대회당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정기회의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절대적인 의지와 국가의 시스템이 정면으로 충돌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인민대회당의 육중한 문이 닫히고 붉은 카펫 위로 흐르는 긴장감 속에서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가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회의의 핵심은 국가의 법치 건설과 당내 민주집중제 원칙을 어떻게 수호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회의를 주도한 인물은 조락재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회의의 시작을 알렸으며 상무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안보와 군의 안정, 그리고 내부 단결이라는 무거운 의제들이 테이블 위에 올랐습니다. 회의의 시작부터 분위기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국가 최고 권력기관의 상설기구로서 반드시 법치주의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별 대표들의 자격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신민과 나기, 그리고 유창래 동지의 대표 자격 종료 사안이 법에 따라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엄격한 직무 수행 요구와 인민대표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의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장우협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유진립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에 관한 민감한 사안이 논의되기 시작하자 회의장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발언권을 얻어 차분하게 논리를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는 지난 수년간 반부패 투쟁이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당내 동지의 문제를 처리할 때는 반드시 당내 법규와 국가 법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정의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그의 목소리는 회의장에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특히 장우협 동지와 유진립 동지의 인민대표 자격 문제에 대해 상무위원회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결코 서둘러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는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법의 규정을 인용하며 인민대표는 임기 중 허가 없이 체포되거나 형사 구금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대표들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 권력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것입니다. 현재 두 동지에 대한 조사는 초기 단계에 있으며 인신 자유의 제한이나 강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대표 자격의 종료 사안을 즉시 심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조락재 위원장의 핵심 논지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관점은 법률과 규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으며 고도의 책임감과 법치적 사고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당의 영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본질적인 특징이지만 당내 사무 처리는 반드시 집단 지도와 민주 집중, 그리고 개별적인 조율을 거쳐 회의에서 결정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위원의 직무 조정은 국가 군사지도 체제의 핵심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반드시 정치국 집단 토론과 전인대의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집단 의사 결정 과정을 우회하는 어떠한 시도도 당의 단결과 군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권위의 수호와 민주적 법치 원칙의 견지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오직 법치의 궤도 위에서 반부패 업무를 추진할 때만이 전당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불필요한 내부 마찰을 피할 수 있다는 그의 호소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참석자들에게 대국적인 관점에서 현재의 상황을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과학적이고 합법적이며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조락재 위원장의 발언은 상무위원회 구성원들의 폭넓은 공감과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홍충 부위원장은 당의 역사적 경험을 돌이켜볼 때 내부 투쟁은 단결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결코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군 시스템이 관련 사안에 대해 이성적으로 관찰하고 있는 것은 당과 군이 고도로 성숙했다는 증거이며 우리는 군 동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절차적 결함으로 인한 불필요한 파동을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왕동명 부위원장 역시 장우협 동지와 유진립 동지의 직무 합법성을 확인하는 것은 국가와 군사지도 체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동지는 오랜 기간 군에서 복무하며 풍부한 경험과 충성심을 보여주었기에 이들의 직무 조정은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경솔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습니다. 이것이 군의 마음을 결집시키고 전투력을 강화하며 국방 현대화를 순조롭게 추진하는 길이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상무위원회는 장우협과 유진립의 인민대표 자격을 즉시 박탈하라는 제안을 거부하는 것이 법치 원칙을 고수하는 길이라는 점에 뜻을 모았습니다. 자격 종료는 충분한 사실적 근거와 법적 절차에 기반해야 합니다. 국방부가 조사를 발표한 지 불과 며칠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서둘러 자격을 종료하는 것은 법 규정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조사의 공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이번 결정이 상무위원회의 집단적 지혜가 반영된 결과이며 당의 영도와 인민의 이익에 대해 고도의 책임을 지는 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위원회 직무를 직접 해임할 권한이 없으며 이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주석의 지명과 전인대 전체 회의의 결정을 거쳐야 하는 사항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국가 헌정 질서의 엄숙함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장우협과 유진립 두 동지의 직무 합법성을 확인하는 것은 군정 격차를 안정시키고 외부 세력이 이를 이용해 선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회의에 참석한 모든 위원은 조락재 위원장의 관점과 결단에 찬성을 표하며 이번 회의 결과가 단순한 절차적 승리를 넘어 당내 단결의 상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심약약 부위원장은 현재 국제 정세가 복잡하고 국내 개혁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우리는 반드시 단결을 중시하고 내부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군 동지들에 대한 신뢰와 법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군 내부의 동요를 잠재우고 전당과 전군 그리고 전 국민의 대단결을 공고히 해야 한다는 그의 목소리는 비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가 통치체계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법치와 절차를 강조한 인민대회당의 그 뜨거웠던 논쟁 뒤에는 차가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을 나서는 지도자들의 표정에는 안도감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특히 모든 권력의 정점에 서 있다고 믿어온 한 인물에게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절차적 저항, 그 이상의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최근 공개된 공식 석상의 모습에서 그는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2월 3일 우루과이 대통령과의 접견 자리에서 포착된 그의 표정은 경직되어 있었고 얼굴은 눈에 띄게 부어오른 상태였습니다. 이를 지켜본 많은 이들은 단순한 건강 이상의 문제를 직감했습니다. 그것은 장우협과 유진립이라는 군의 거물급 인사들을 처리하려던 계획이 난관에 봉착하면서 겪게 된 극심한 심리적 압박과 고립감이 외적으로 드러난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지도자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반대 목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침묵입니다. 장우협과 유진립의 실각 가능성이 거론된 이후 중국 군 내부에서는 기이할 정도의 정적이 흐르고 있습니다. 과거 대규모 숙청이 단행될 때마다 각 전구와 부대들이 앞다투어 충성 맹세를 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5대 전구와 8대, 군종, 그리고 무장경찰 부대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이번 조치에 대해 공개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무언의 항의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베이징의 하늘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군의 마음이 이미 현재의 지도 체제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신호입니다. 이러한 군 내부의 흔들림은 관영 매체의 보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최근 해방군보에 실린 한 기사는 매우 이례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짧은 분량의 글 속에서 심리라는 단어가 20번 넘게 반복 사용되었습니다. 군인들의 심리적 동요와 정서적 불안, 그리고 마음속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언급하며 군심을 다잡으려 애쓰는 모습은 역설적으로 현재 군의 사기가 얼마나 바닥에 떨어져 있는지를 자인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상교육의 차원을 넘어 지휘체계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거대한 권력의 흐름 속에 놓인 평범한 군인들의 삶은
더욱 위태롭습니다. 예를 들어 북부 전구의 어느 부대에서 복무 중인 김민준이라는 이름의 젊은 장교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조국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군문에 들어섰지만 최근 들려오는 소식들에 깊은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이 존경하며 따랐던 실전 경험이 풍부한 상급 지휘관들이 하루아침에 반역자로 몰려 사라지는 현실을 목격하며 그는 과연 누구를 위해 총을 들어야 하는지 묻게 됩니다. 부대 식당에서 동료들과 나누는 대화는 사라졌고 오직 서로의 눈치를 보며 차가운 긴장감만을 공유할 뿐입니다. 김민준과 같은 수많은 젊은 군인들에게 지금의 상황은 국가의 안보가 아니라 누군가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소모전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자신을 보좌하는 전공 간부들을 통해 군을 내부에서부터 와해시키고 충성심을 강요하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더 큰 반발을 불러올 뿐입니다. 공안 특경을 동원해 장성들을 체포하고 그 가족들을 인질로 삼는 극단적인 방식은 일시적인 굴복을 끌어낼 수는 있어도 진정한 복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군은 과거와 다릅니다. 정보는 소리 없이 흐르고 병사들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가졌습니다. 소극적인 저항이 언제든 적극적인 행동으로 변할 수 있는 임계점에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강력한 숙청은 단기적으로 권력을 공고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체제의 근간을 갉아먹는 독이 되었습니다. 스탈린 시대의 대숙청이 소련군을 어떻게 무력화시켰는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경험 많은 장성들이 사라진 군대는 거대한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군의 정화 작업 역시 이와 닮아 있습니다. 장우혁과 유진립처럼 군 내부에서 신망이 두터운 인물들을 제거하는 행위는 결국 지도자 자신을 보호해줄 방패를 스스로 부수는 격입니다. 이제 지도자는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사실상 홀로 남겨진 고독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함께했던 동료들은 사라지거나 등을 돌렸고 남아있는 이들조차 언제든 자신을 겨냥할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권력의 최상부에서 느끼는 이 극도의 불안감은 결국 더 무모한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베이징의 집무실 불은 밤늦도록 꺼지지 않지만 그 안에서 구상되는 계획들은 점점 더 현실과 동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총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오래된 진리를 외면한 결과입니다. 군심이 떠난 지도자는 파도 위에 떠있는 작은 조각배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거대한 파도가 한 번만 몰아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운명입니다. 5대 전구의 침묵은 그 파도가 조용히 힘을 모으고 있다는 신호이며 전국의 수많은 김민준들이 느끼는 회의감은 그 파도의 에너지가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진 이 차갑고도 날카로운 진실은 조만간 세상을 향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권력의 피라미드가 꼭대기로 갈수록 좁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지만 그 정점이 단 한 사람의 의지에만 의존하게 될 때 그 구조는 가장 위태로운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장우협과 유진립이라는 군의 거대한 기둥들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신뢰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차가운 의심뿐입니다. 이제 베이징의 권력 심장부에서 지도자가 의지할 수 있는 인물은 손에 꼽을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좁아진 원 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름은 채기와 왕소홍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권력자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가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독재 권력이 가진 피할 수 없는 모순이자 비극입니다. 채기는 현재 중앙판공청과 국가안전위원회를 장악하며 당무와 안보의 실권을 거머쥐고 있습니다. 그는 지도자의 의중을 가장 잘 파악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시스템과 절차를 손에 쥐고 있다는 점에서 지도자에게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장우협이 무력을 가진 장수였다면 채기는 그 무력을 움직이는 제도와 명분을 통제하는 인물입니다. 권력자가 군의 강한 지도자들을 제거한 뒤에는 필연적으로 채기와 같은 문관 출신의 안보 전문가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경계심도 함께 커지는 법입니다. 지도자의 세계관 속에서 절대적인 충성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오늘의 동지는 언제든 내일의 위협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안 시스템의 수장인 왕소홍의 상황은 더욱 복잡합니다. 최근 베이징 정가에서는 왕소홍이 공안부 당서이직에서 물러나려 하거나 혹은 밀려나고 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지도자의 오랜 측근으로 복건성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온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권력의 생리상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오면 가장 가까운 이가 제물로 바쳐지기도 합니다. 장우협 사태 이후 군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세지고 국면 전환이 필요해지자 공안 시스템을 총괄해온 왕소홍에게 비난의 화살이 향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각에서는 왕소홍이 과거 베이징 공안국장 시절 가졌던 인맥과 자금 흐름에 대해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이는 그가 쌓아온 공적이 이제는 그의 목을 죄는 족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권력 내부의 균열은 비단 고위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의 행정 조직과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은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둥성의 어느 중소도시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박상훈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것을 보며 깊은 혼란을 느낍니다. 어제의 영웅이 오늘의 범죄자가 되고 충성을 다했던 선배들이 소리 없이 사라지는 광경을 목격하며 그는 이제 무엇이 정답인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도 정치적인 이야기는 일절 꺼내지 않습니다. 오직 무미건조한 업무 이야기만을 나누며 각자의 안위만을 걱정할 뿐입니다. 박상훈과 같은 수많은 실무진의 침묵과 보신주의는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에 모래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말기 권력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진단합니다. 지도자가 독립적인 조언자나 전문적인 관료층을 불신하고 오직 자신의 충복들로만 주변을 채울 때 정보의 왜곡은 심화됩니다. 보고되는 수치는 조작되고 현장의 위기 신호는 지도자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긍정적인 신호로 둔갑합니다. 장우협 사건에 대해 군이 보여주는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강력한 거부의 의사표시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자 주변의 핵심 인물들은 이를 군심이 장악되었다는 식으로 보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현실 왜곡은 결국 국가 전체를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숙청의 칼날이 이제는 자기 파괴적인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군의 실전 경험이 풍부한 장성들을 제거한 뒤에는 그 빈자리를 충성심만 강조하는 무능한 인물들이 채우게 됩니다. 이는 국방력의 약화뿐만 아니라 군 내부의 전문적인 판단 체계를 무너뜨립니다. 최기와 왕소홍처럼 권력의 핵심에 서 있는 이들조차 이제는 자신들이 언제 숙청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공포로 유지되는 체제는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작은 충격에도 유리그릇처럼 산산조각 날 수 있습니다. 베이징의 화려한 연회장 뒤편에서 오가는 은밀한 대화와 서류 더미 속에는 수많은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운명을 결정하는 손길조차 이제는 떨리고 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더 이상 찬란한 미래가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현실입니다. 한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거창한 구호들은 이제 빛이 바래고 오직 생존을 위한 처절한 암투만이 남았습니다. 진정한 국가의 힘은 지도자의 강력한 명령이 아니라 시스템이 공정하게 작동하고 구성원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때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의 베이징은 그 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숙청이 숙청을 낳고 의심이 의심을 키우는 이 비극적인 연극의 막이 언제 내릴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연극의 주인공들이 느끼는 고독과 공포가 이제는 국가 전체의 공기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어둠의 끝에서 어떤 새로운 새벽이 밝아올지 긴장된 마음으로 지켜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 앞에 서 있습니다. 공포와 숙청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권력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체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중국인민해방군 중앙연합군사위원회의 결성입니다. 이는 현재 지도자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고립된 군사위원회를 대체하여 전문 군인들이 중심이 되는 집단 지도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대 전구와 각 군병종 그리고 무장경찰 부대의 사령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 위원회는 군대를 정치적 도구가 아닌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본연의 역할로 돌려놓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유언상장과 같이 군 내부에서 두터운 신망과 도덕적 권위를 가진 원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는 군의 안정을 꾀하고 서로 다른 정파 간의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습니다. 군 내부의 모든 병력 이동과 보급은
더 이상 한 개인의 명령이 아니라 이 연합군사위원회의 합리적인 결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군인들은 정치적 숙청의 공포에서 벗어나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부패한 지휘관들에 대해서는 군기율위원회와 법률에 따라 엄격히 처리함으로써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과정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베이징의 화려한 장막 뒤에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지도자는 반부패를 앞세워 정적들을 제거해왔지만 정작 자신의 가족들이 군사업에 개입하여 막대한 부를 쌓아왔다는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팽려원이나 제교교와 같은 친인척들이 군의 대형 프로젝트를 낙찰받고 이권을 챙겼다는 소문은 군심을 더욱 멀어지게 만듭니다. 국가는 경제 위기로 신음하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는데 권력의 정점은 국가의 창고를 자신의 주머니처럼 여기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평범한 시민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예를 들어 상하이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50대 여성 이선영 씨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그녀는 수십 년간 성실히 일하며 가족을 부양해왔지만 최근 급격한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붕괴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손님은 끊겼고 대출 이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그녀는 뉴스에서 들려오는 거창한 국가 선전 문구들이 자신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겪는 이 고통이 지도층의 무능과 부패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의 절망은 거대한 분노로 변했습니다. 이선영 씨와 같은 수많은 국민이 이제는 조용한 목소리로 변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1000년 전의 예언서인 추배도에는 용맹한 전사가 뒷문으로 황궁에 들어온다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는 절대 권력의 종말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제 베이징 위수 지구부대와 중앙경위국은 선택해야 합니다. 무너져가는 독재의 편에 서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편에 서서 평화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지 말입니다. 군이 총구를 국민이 아닌 진정한 적을 향해 돌릴 때 내전의 비극을 막고 국가를 조선화의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장우협 장군이 한때 가졌던 그 역사적 기회는 아쉽게도 타협과 주저함 속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불행은 남은 이들에게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독재자의 거짓 약속은 결코 지켜지지 않으며 권력의 속성은 절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소극적인 방관을 멈추고 능동적인 실천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군사위원회가 군보와 언론의 주도권을 되찾고 진실을 전 부대와 국민에게 전파한다면 변화의 물결은 거부할 수 없는 도도한 강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공포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법치주의가 바로 서고 청년들이 희망을 품고 일하며 노인들이 존중받는 평범하고 따뜻한 사회입니다. 권력의 사유화를 끝내고 국가의 자원이 국민을 위해 쓰이는 상식적인 세상입니다. 베이징의 노을이 지는 저녁, 우리는 이 어둠이 가고 나면 반드시 더 밝은 태양이 떠오를 것임을 믿습니다. 역사는 결국 정의의 편에서 기록될 것이며 국민의 마음을 얻는 자만이 최후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먼 나라의 정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와 직결된 생존의 문제입니다. 진실은 힘이 세고 연대하는 민중의 마음은 그 어떤 철권 통치보다 강합니다.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이 변화의 과정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공감이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소중한 불씨가 될 것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